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처분 절차 중에서 공통처분 절차죠. 이유 제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제시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보시면 이유 제시 이제 괄호 열고 이유 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면서 이유 제시가 실정법상의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 북이는 학문적 용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서로 같은 내용이니까 북이다 제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은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 제가 따로 만든 의의가 아니죠. 행정절차법 23조 피시고요. 3조 보시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밑에 이제 어느 하나를 해당하는 경우 제외, 이건 배제 사유였습니다. 배제 사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법적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사실적 기초죠. 이제 이게 이 이유 제시가 뒤에 이제 소송법 논의로 가시게 되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법리랑 연결이 돼서 의미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절차상 하자라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자체만 가지고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1단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가, 2단계 독다적 위법성이 인정되는가, 3단계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가, 4단계 기속력에 위반되는가, 이 논의가 되는데, 이게 연결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간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논의까지, 본안 소송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에. 거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지어서 우리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근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처분 사유라는 개념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 테마랑 연결시키려고.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그 다음에 이유는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법에서는 근거와 이유, 우리는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그 다음에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법적, 사실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명시 부분은 이제 우리 로마자 몇 번입니까? 4번에 있는 이유 제시의 정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능 보시게 되면요, 기능 자기 통제 기능과 설득 기능, 권리 구제 기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순서대로 행정절차법은 21조, 22조, 23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연결시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것들이 21, 22, 23이에요. 그런데 21조에서 이제 사전 통지를 해서 의견 청취의 이제 기틀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22조에서 청문이나 공청회 의견 제출을 통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청문 등을 거쳤을 때 그 청문 등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 이야기들을 이유 제시를 하면서 반영을 시키게 됩니다. 받아들인 내용들이 있겠고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있겠죠. 받아들였을 때는 왜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청문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왜 못 받아들이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들이 바로 이유 제시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청문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 옆에 자기 통제 기능 옆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기 통제 기능. 청문이라는 절차 자체가, 의견 청취라는 절차 자체가 바로 스스로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한 통제 기능인데, 그 통제 기능을 유명무실화시키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이유 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제시 옆에 자기 통제 기능 옆에다가 청문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이제 설득 기능이라는 것은 이건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 처분을 하는 것인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유 제시된 내용을 보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이면 이제 그에 따른 불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권리 구제 기능. 이거는 옆에 보시면요, 이제 특히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재량행위에서 배웠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가, 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이익 형량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했을 땐 요래되겠지, 안 했을 땐 요래되겠지라고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이익 형량을 했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재량권 행사가 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재량권 행사가 우리 이제 재량의 하자 얘기했을 때 재량의 불행사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유 제시 과정에서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재량권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재량권 행사 없이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해서 재량의 불행사라는 재량의 하자 사유가 인정이 됐었는데요. 맞습니다. 그처럼 이유 제시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의 근거를 알려줘요. 알려주면 이 재량권 행사의 근거에 잘못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불문법 위반이잖아요. 재량의 남용 사유. 그렇죠?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이게 이유 제시 과정에서 제시된 재량권 행사의 근거에 대한 그 평가가 되는 겁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재량의 남용 사유죠.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재량의 불행사나 혜택, 재량의 일탈, 재량의 남용 중에 그 남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유 제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처분이 재량이고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그 처분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유 제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권리구제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법적 근거 보시게 되면 이유 제시는 뭐 민원사무 처리 관한 법률에도 근거가 있고 또 판례는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불문법 원리로서 당연히 이유를 제시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봤었어요. 처분을 하면서 왜 그 처분하는 것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자체로서 위법일 수밖에 없다. 이건 불문법 원리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이 제정되면서 23조에 명시적인 근거를 만들게 된 것이죠. 뭐 개별적인 근거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무원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처분 사유잖아요.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이와 같이 처분 사유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이것은 바로 이유 제시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개별법상의 근거다. 개별적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로마서 4번 가시게 되면 요건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4단계 있죠. 4단계에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가 이럴 때 첫 번째 과연 이 처분은 그 해당 절차 요건에 적용 대상인가 아닌가를 보도록 했고 두 번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적용 대상부터 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적용 대상 부분은 이유 제시에 있어서만큼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같은 경우에는 의무부가 처분, 권익 제한 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에서만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유 제시는 공통 처분 절차입니다. 공통 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그게 뭐 불이익 처분이냐 아니면 수익적 처분이냐에 따라서 이유 제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통 처분 절차다. 그러므로 이유 제시는 적용 대상은 항상 동그라미입니다. 항상 동그라미.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배제 사유겠죠? 배제 사유. 우리 이제 행정절차법 23조 배제 사유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다음 같고 신청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허가해주는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둘 중에 하나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서 상대방이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을 때는 굳이 이유 제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교과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신청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옆에 CF 하나 걸어놓으시고요. 거의 대부분 인정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인정 이렇게 되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인정 안 됩니다. 모두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 그대로 인정할 때는 이유 제시 안 합니다. 정확하게 비교하셔야 되고요. 2호 보도록 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여기까지 슬래시 그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동시에 성립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경미한 처분 여기서 깨지면 당연히 배제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또한 2호의 요건이 깨지는 겁니다.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바꿉니다. 예전에는 국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바꾼다.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바꾸도록 합니다. 현행법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23조 2항 한번 보세요. 23조 2항 보시면 행정청은 이럴 땐 또 이유를 제시하래요. 제1항에 있는 배제 사유 중에서 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그 근거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몇 호는 해당 사항이 없죠? 1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이는 것,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단순 반복적이면서 경미하면서 명백히 알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 있어서 상대방이 요청하면 이유 제시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배제 사유에 다시 배제 사유입니다. 배제 사유에 다시 배제 사유. 1호 해당 사항이 없고 교과서로 보게 되면 동그라미 2와 3에 있어서 이유 제시를 다시금 해야 될 때 상황에 해당하겠네요. 그럼 이제 이유 제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도, 정도. 어느 정도 이유를 제시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이유를 제시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 해당 사항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판례인데 세무서장이요. 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무서장이 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라는 이유로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무서장이요. 세무서장이 주류 도매업자 갑입니다. 도매업자예요. 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 뭘 하냐면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해요.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유 제시라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라고 이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유 제시가 제대로 된 걸까요? 얘는 물론 소매업자겠죠? 아니죠. 왜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횡단보도 무단횡단했다라고 해갖고 범칙금을 부과한다거나 뭐 그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너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무단횡단한 사람이 한둘이요?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단횡단을 지금까지 몇 번을 했겠어요? 그렇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에 있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상대방이 납득을 하겠죠. 안 그러면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이 주류 도매업자가 한 명의 소매업자하고만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수많은 소매업자들과 거래를 하는데 언제예요? 언제? 그리고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가 만약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중에 언제 누구와 거래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가? 이거를 제시를 해주지 않으면 불충분한 이유 제시가 되는 겁니다. 불충분한 이유 제시는 완전한 이유 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 제시의 하자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처럼 다른 절차 요건과 달리 이유 제시는 그 이유 제시의 정도가 매우 중요해요. 정도가.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납득이 안 되네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납득이 되네 돼. 이렇게 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처분의 그 합리성을 상대방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유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판례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처분자가 처분 상대방이죠.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에 그 처분의 이유를 알고 있다 이거요. 알 수 있음. 처분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 이래도 이유 제시는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이유 제시는 다시 말해 필요하다. 별도의 이유 제시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판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뭐가 아니에요. 우선 신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뭐다? 상대방이 알고 있어도 이유 제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밑에 완화 보시게 되면요. 완화. 신청을 전제로 하는 처분으로서의 거부처분. 거부처분은 그 이유 제시의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 근데 판례가 이렇게 보는데 판례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완화되는 경우. 이게 왜 완화가 되냐면 교과서에 있는 이 완화 부분이 처분을 신청을 한 사람은요. 그 처분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건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요. 이유 제시의 정도를 완화 적용시킨다고 했어요. 이것도 알고 있고 그것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유 제시를 전부 다 제대로 해야 되고 그건 왜 완화할까요? 이 부분은 거부 처분입니다. 양쪽의 공통분모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처분의 이유를 일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부 처분은 완화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완화될 수 없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판례가. 얘는 이유 제시를 온전히 해야 된다. 얘는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 둘 다 이유를 알고 있긴 하지만 거부 처분이 아닌 경우와 거부 처분인 경우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요. 여러분 이유 제시제가 행정처분 절차 맨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르게 되면 처분의 문서주의 원칙에 따라 문서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유 제시는요. 그 처분 통지서에다가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문서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처분 통지서에다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유 제시는 언제 행해지는 것입니까? 처분을 할 때 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분 시에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23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처분을 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처분을 할 때는. 처분을 할 때, 즉 처분 시에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뭐로 논의될 수 있어요? 나중에 처분 이후에 하는 것은 그 이유 제시를 사후 보완 행위로 봐서 하자 치유의 문제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유 제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사후에 행해진 이유 제시는 그 자체로서 당연히 하자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자가 인정되는 거고 만약 이렇게 사후 보완 행위를 지도했다면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럴 뿐인 겁니다. 그다음 이제 방식은 처분 시에 동시에 이루어짐과 동시에 역시 처분을 문서로 하기 때문에 이유 제시도 거기다 같이 올려놓은 내용이라고 했죠. 내용이니까 역시 문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유 제시 하자 보시게 되면 이건 뭐 간단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항상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문제는 이 로마자 4번 여기가 바로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그죠? 그 다음에 로마자 5번에 있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이게 2단계고요. 3번에 있는 하자의 치유가 3단계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6번에 있는 취소 판결과 기속력, 이게 바로 4단계고요. 항상 논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도 항상 이렇게 냅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잘 기억해 놓으시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실체상 하자가 없이, 이게 2단계 논의죠? 실체상 하자는 전혀 없는데, 이유 제시만 안 하는 것이다. 또는 이유 제시만 불충분한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부정설은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자, 긍정설은 긍정하자. 판례는 긍정했었고요. 역시 행정성법 30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자 치유에 대한 3단계 논의를 넘어가기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위법성의 정도 논의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자의 치유와 전환 배웠을 때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자 치유, 하자 있는 행정 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 행위를 중심으로 하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 행위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하자의 치유는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 있을 때만 논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공정력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할 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하자 치유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에만 논의가 가능하므로 위법성의 정도를 검토해봤는데 만약 무효 사유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논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법성의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제시에 문제가 있을 때 동그라미 1번 이유 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시다시피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불충분한 이유 제시가 나왔을 때 두 번째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중대, 명백성설. 첫 번째, 내용상 중대성은요? 절차상 하자는 내용상 중대성이 없어요. X죠. X면 바로 취소해야죠. 명백성은 인정됩니까? 통지서에 왜 이 처분을 했는지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명백성은 인정될 수 있겠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중대성이 깨져서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면 불충분한 경우 어떨까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유 제시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제대로 나온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때는 그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구별 논의에서 배웠다시피 둘 다가 인정될 때는 무효 사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취소 사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인정이 안 될 때 이때도 취소 사유인 겁니다. 적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심하시고 적법이 아니에요. 위법함을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유 제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취소 사유구나. 그러면 하자 치유 논의로 넘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 치유 논의 넘어가시게 되면 하자 치유라는 법리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선 들어가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었죠. 이게 동설 판례였고 첫 번째 사항적 관계 보시면 이유 제시의 누락 및 불충분 모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문제 없고 그다음 이건 내용상 하자가 아니니까 역시 경미한 하자로서 사항적 한계는 문제가 없네요. 실체상 한계 문제에서 만약 그 처분이 경원자 소송과 관련된 제3자요 행정행위일 때 제3자요 행정행위일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경원자 이익보호는 내용상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도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상 한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절차상 하자에서 하자 치유 문제는 노상 시간상 한계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단계 또는 행정소송 단계에서 행해진 사후적 이유 제시, 사후 보완 행위는 하자 치유 사유로 삼을 수가 없고요. 행정심판, 사법조차 시작 이전에 존재한 사후적 이유 제시, 사후 보완 행위만이 하자 치유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취소 판결의 기속력,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판결 이후에 이유 제시를 제대로 하고 나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다고 했어요. 그 똑같은 처분이 또다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처분의 무용한 반복 방지라는 문제 때문에 독자적 위법성 논의가 앞쪽에서 나왔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4단계 있지 않습니까? 4단계. 1단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냐 안 되냐. 그 다음 2단계.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 3단계. 하자 치유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4단계. 기속력의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서 이미 취소송을 제기한 단계에서 말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 3단계 여기 빼고 여기 3단계까지를 포함하는 문제에서 질문을 할 때가 질문 방법에 달라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우리 이제 수험행정법이니까, 문제를 풀 때는 묻는 말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절차상 하자 문제와 관련돼서 방해처분은 위법한가? 위법한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요. 두 번째, 방해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말은요, 취소 판결이 가능한가 이거죠. 취소 판결이 가능한가 이거예요. 위법한가를 묻게 되면은 우선 이유 제시 하자가 있다. 그것만 갖고 위법성이 인정되고 하자 치유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넘어가요, 순서가. 알겠죠? 요거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1, 2, 3, 이 순서로 검토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게 되면요. 이건 뭐예요? 단순한 실제법적인 위법적법 문제가 아니라 소송법적인 취소 판결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은 거니까 본안 내용은요. 본안에서 판단되는 내용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이럴 때는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 3, 2 이렇게 들어가요. 1, 3, 2. 이유 제시의 하자가 인정이 되는가? 인정이 된다면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가? 하자 치유가 인정이 안 돼서 위법하다면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취소 판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가요.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취소 판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이럴 때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질문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례집을 봐도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순서가 답안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교수님 것도.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질문 이렇게 들어가면 교수님 답안도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뭘 잘못 배워서거나 잘못 이해해서가 아니라 질문한 방법에 따른 답변을 하기 위한 논리적인 알고리즘의 순서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이건 논리적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하나 더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절차 요건인 이유 제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